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39,196명으로 전날보다 1,000여 명 줄었지만 일주일 전보다는 2배로 늘어 더블링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이 추세라면 다음 주에 10만 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파력이 강한 BA.5가 우세종이 되면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의료 대응 점검을 위해서 전국 상급 종합병원장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고위험 중증 환자가 적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 병상 확보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2011년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해서 당시 경영진이 127조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경영진의 민사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인데 배상액도 일본 재판 사상 최고액입니다. 한국계 최초로 필즈상을 받은 허준희 교수가 귀국 후 첫 일정으로 대중을 위한 수학 강연에 나섰습니다. 허 교수는 수학의 난제 해결은 산업적인 활용보다 인간의 직관과 편견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 1981년 이후 41년 만에 가장 큰 폭인 9.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지수에 유가 하락분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시했지만 미 연준이 또다시 금리를 0.75%포인트 이상 대폭 인상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연일 4만 명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39,196명으로 전날보다 1,000여 명 줄었습니다. 다만 1주 전보단 2만 명 넘게 늘어서 확진 규모가 2배 이상 급증하는 더블링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명 늘어난 69명으로 33일째 두 자릿수입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16명으로 누적 24,696명입니다. 네, 코로나19 재유행 확산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일 4만 명 안팎으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다음 달 중순에서 9월 말 사이 하루 최대 20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거침이 없습니다. 3만 명 넘은 바로 다음 날 4만을 넘겼습니다. 4만 명대 신규 환자는 9주 만인데 정부는 빠르면 다음 달 이보다 5배 많은 환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질병청과 전문가들에 따르면 8월 중순에서 9월 말 하루 최대 20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정부 예측은 11월 중 최대 16, 7만 명의 재유행. 석 달 만에 전망을 대폭 수정한 근거는 전파력이 기존 변이보다 30% 넘게 세다는 BA.5 변이 유행입니다. 질병관리청은 BA.5의 전파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를 세 가지로 상정해 계산했습니다. 느리게 봤을 때 10월 중순 하루 최대 16만 5천 명, 빠르게 보면 9월 중순 최대 20만 7천 명의 확진자가 나온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민간 연구진도 6곳 가운데 4곳은 9월 중에 10만 명을 넘는다고 봤고 3곳은 다음 달 8월 중에 최대 확진자가 나온다고 전망했습니다. BA.5 변이의 지난주 국내 검출률은 35%. 특히 수도권이 태풍의 눈입니다. 경북과 강원권은 5%도 안 되는 데 비해 인구가 가장 많은 수도권의 BA.5 검출률은 40%를 넘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BA.2.3보다 2배 가까이 많이 검출되면서 사실상 수도권에선 BA.5가 이미 우세종이 됐습니다. 6월 5주째 BA.5가 28.2%, 그다음 7월 첫째 주가 35%로 급격하게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수주 내로 우세종화되지 않을까. 정부는 이 같은 확산세가 이어질 경우 9월 말에서 10월 중순 중환자가 최대 1,450명, 사망자는 하루 최대 100명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이 모든 50대와 기저질환을 가진 성인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빠른 치료로 중증화를 막기 위해서 먹는 치료제 처방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정부의 코로나19 재유행 대책의 목표는 중환자와 사망자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60세 이상이 실시했던 백신 4차 접종 대상에 모든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가 새로 포함됐습니다. 50대는 기저질환율이 높고 또 치명률이 40대 이하에 비해 높으며 3차 접종 후 4개월 이상이 경과한 사람이 96%에 육박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중증화와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4차 백신 접종 대상자는 오는 18일부터 당일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도 18일부터 가능한데 예약을 통한 접종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됩니다. 감염 또는 3차 접종 완료 뒤 4개월이 지나야 하고 mRNA 백신은 물론 유전자 재조합 방식의 노바백스 백신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중증화와 사망 위험을 절반 이상 낮추는 치료제도 처방을 대폭 늘립니다. 현재 7,400곳인 먹는 치료제 처방 의료기관에 종합병원과 병원급 1,000여 곳을 오는 20일까지 추가합니다. 검사와 진료, 치료제 처방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현재 6,300곳에서 이달 말까지 10,000곳으로 늘립니다. 현재 78만 명분 남아있는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는 이달 안에 94만 2천 명분을 추가 구입합니다. 그동안 줄였던 격리 병상도 다시 준비합니다. 현재의 병상으로는 하루 15만여 명까지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0만 명 발생 시를 대비하여 1,400여 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분만과 투석, 소아진료 등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특수 환자를 위한 음악 병상도 이달 말까지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확진자에게 부여된 7일 격리 의무는 유지됩니다. 다만 현재 유행 국면에서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는 다시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부여되는 7일 격리 의무는 유지됩니다. 바이러스 전파 가능 기간이 최대 8일인 점을 고려해 오는 17일까지 재연장했던 격리 의무를 사실상 무기한 유지하기로 한 겁니다. 재유행을 주도하는 변이 BA.5의 전파력이 큰 만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확진자 격리 의무 및 실내 마스크 착용 등 남아있는 최소한의 방역 조치는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7일의 격리 의무는 유행 완전화 시까지 영업시간과 모임 인원 제한 등을 포함한 사회적 거리 두기는 재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방 효과가 확실한 백신과 치료제를 충분히 확보한 상황에서 사회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는 거리 두기를 다시 시작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치명률이 급증하는 등 유행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면 감염 취약계층에만 선별적 단계적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고령자 또는 고령자와 동거 중인 가족에게는 모임의 규모와 횟수를 줄여달라는 권고가 이루어지고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검사 그리고 출입 강화 등의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 유입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오는 25일부터 입국 3일차에 하던 PCR 검사를 1일차로 앞당기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되기를 권고했습니다. 해외 입국자 중에서 이 BA.5의 비중이 70%의 비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PCR 음성 확인서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의료 대책으로는 검사부터 처방, 치료까지 한 번에 받는 원스톱 진료기관을 계속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인프라 확충으로 대면 진료를 신속히 받을 수 있게 되는 만큼 다음 달 1일부터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 구분을 폐지합니다. 정부는 집중관리군이 하루 한 번 비대면으로 건강관리를 받다가 적정 치료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 대응 점검을 위한 전국 상급 종합병원장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 오전 8시 정부 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윤동섭 대한병원협회 회장과
우주형 상급종합병원 협의회 회장 등 전국 45개 상급종합병원장들이 참여한 비대면 화상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어제 발표한 재유행 대비 의료 대응 방안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상세히 설명하고 병원계의 이해와 협조를 구했습니다. 간담회는 코로나19 중환자와 기저질환, 복합질환 보유 확진자 치료에 초점을 맞춰서 위중증 환자 치료 역량이 높은 상급 종합병원의 중증 병상 재가동 방안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오미크론의 합의 변이인 BA.5 바이러스가 각국의 우세종으로 자리 잡아가자 세계보건기구 WHO가 느슨해진 방역 태세에 경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백악관은 취임 후 첫 중동 순방에 나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신체 접촉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실제는 이와 달랐습니다. 보도에 김상호 기자입니다.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BA.5 바이러스가 역대 최강의 전파력으로 각국의 우세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등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일일 사망자 수는 지난 일주일 평균 2,200여 명으로 지난달 21일까지 평균에 비해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일일 신규 확진자 수 역시 일주일 평균 56만여 명에서 92만여 명으로 65% 가까이 늘었습니다. WHO는 새 바이러스의 유입은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말해준다면서 각국은 마스크 착용과 환기, 거리 두기 등의 조치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New waves of the virus demonstrate again that the COVID-19 is nowhere near over. 아시아에 비해 코로나 방역 규제를 일찍 풀었던 유럽연합은 이번 BA.5 바이러스로 인해 이달 말 새로운 코로나19 대유행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We project that by the end of this month, the BA.5 sublineage will be the dominant variant in most of the EU countries. 미국도 연일 BA.5 바이러스의 전파력의 경계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CNN 방송은 BA.5 바이러스가 미국 전체 감염의 65%라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시작 약 2년 반 만에 가장 전파력이 높은 최악의 바이러스가 왔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백악관은 취임 후 첫 중동 순방에 나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코로나19 우려 탓에 방문 기간 신체 접촉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첫 방문지인 이스라엘에 도착해 라피드 임시총리 등과 주목 인사를 넘어 신체 접촉을 가까이 했고 2차 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살 기념관을 찾아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네,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채 각국에서 확산하고 있는 소아급성 간염 환자가 전 세계에서 1,000명을 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소아급성 간염 현황 자료를 보면 35개 국가에서 사망자 22명을 포함해 1,010명의 감염 발생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5월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발병 사례로 분류되지는 않았습니다. 소아급성 간염은 A, B, C, E형으로 분류되는 기존의 바이러스 간염은 아니며 대체로 설사 등 장계통 증상을 보인 뒤 황달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어제부터 수도권에 내린 장맛비로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전철역이 물에 잠기고 빗길에 3중 추돌 사고가 나 1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지붕 아래에 있는 전철역 바닥이 물에 젖어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서울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이 침수됐습니다. 수원 방향 열차가 서행하는 등 1시간 정도 열차 운행이 지연됐고 KTX 광명역으로 향하는 셔틀 열차 운행도 2시간 넘게 중지됐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어제 낮부터 이어진 폭우로 인해 역사 내에 빗물 배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침수가 된 거로 보고 있습니다. 빗길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밤 9시 반쯤에는 인천 경서동의 한 도로에서 41살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중상으로 판단하고 이송을 했거든요. 아니 의식이 없어서.
다른 운전자들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블랙박스와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구글이 지난달부터 외부 결제 아웃링크를 금지한 이른바 인앱 결제 의무화와 관련해서 구글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출판문화협회는 구글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서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한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협회는 구글이 일방적으로 약관을 개정해 서비스 제공자가 반드시 인앱 결제를 이용하게 하고 수수료가 저렴한 외부 사이트 등으로 연결을 막는 방식으로 인앱 결제를 강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국내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피해가 막심하다며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고객 감소로 이어지고 국내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이 영구히 상실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계 최초의 필즈상 수상자 허준희 교수는 필즈상 수상 기념 공개 강연에서 페르마의 정리나 사색 정리 등 수학계 유명한 정리를 증명함으로써 인간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허 교수는 수학계 난제 해결이 꼭 반도체 제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거나 은행의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며 이를 통해 인간이 어떤 직관과 편견을 가졌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허 교수는 지난 2012년 수학계 난제인 리드 추측을 해결하면서 수학계 스타로 떠올랐고 2018년 로타 추측을 해결하는 등 10여 개의 난제를 해결하면서 올해 필즈상을 받았습니다. 고등과학원과 대한수학회가 주관한 이번 강연에는 사전 신청을 한 일반인 250명 이상이 참석했습니다. 네, 일본 법원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운영사인 도쿄전력 경영진에게 127조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본 재판 사상 가장 많은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재판부는 당시 경영진의 안전의식이 근본적으로 부족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1년 뒤 운영사인 도쿄전력 주주들이 당시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거대한 쓰나미에 대비해 방조제 건설 등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겁니다. 원고 측은 피해 주민 배상과 폐로 등을 위해 도쿄전력이 부담한 약 209조 원을 경영진이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법원은 이 중 약 127조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경영진은 그 정도 쓰나미를 예측하지 못했고 알았더라도 대비할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은 이들에게 안전의식과 책임감이 근본적으로 결여됐다는 뼈아픈 지적도 내놨습니다. 原発はひとたび事故を起こせば取り返しのつかない被害を命と環境に与えます。そのような原発を運転する会社の取締役には他の会社とは比較にならない大きな責任が伴います。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둘러싸고 일본 법원이 당시 경영진의 민사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배상 금액도 일본 재판 사상 최고액입니다. 하지만 피해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본 최고재판소는 정부 책임이 없다고 지난달 판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소송 결과가 앞으로 원전 재가동에 미칠 영향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今後も原子力を活用していく上では安全神話に陥って悲惨な事故を防ぐことができなかったという反省を言っておきたいとも忘れることなく、いかなる事情よりも安全性を優先をさせ、国民の懸念の解消に全力を挙げていく考えであります。 일본 정부는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역 주민의 이해를 얻어 원전 재가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41년여 만에 최고치로 급등하는 등 물가가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더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2달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9.1%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981년 11월 이후 41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또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보다도 웃돌았습니다. 전달 대비 상승률도 1.3%를 기록해 5월에 1%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식료품이 12.2%, 신차가 11.4%, 특히 항공권은 34%나 급등했습니다. Just how dramatically those elevated gas prices and energy prices have flowed throughout the economy, particularly when we go look at food is another sector, but then I would note things like shelter and new and used cars continue to rise as well. 바이든 대통령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높고 구닥다리 통계라고 비난했습니다. 6월 중순 이후 가격이 내려갔던 유가의 거의 30일간 하락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밀과 같은 다른 상품은 이 보고서 이후 가격이 급격히 하락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June CPI data is already out of date because energy prices have come down substantially this month and are expected to fall further. And the cost of gas in July is already down 7% from the June peak. 전문가들도 최근 하향 안정 조짐을 보이는 유가와 곡물 등의 가격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를 잡으려는 연준의 행보는 더 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이 주시하는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달 대비 0.7% 상승해 5월에 0.6%보다 더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달 회의에서도 대폭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0.75%포인트 인상인 자이언트 스텝이 또 단행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해진 가운데 더 대폭인 1%포인트 인상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요즘 주변에 이 드라마 재밌다고 하는 분들 많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천재 변호사의 이야기를 나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인데요. 낯선 채널에서 방영되는 이 드라마가 열풍을 넘어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아영 기자입니다. 제 이름은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역삼요. 요즘 낯선 채널에서 방영되는 이 드라마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천재 변호사 우영우가 허를 찌르는 방식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이야기인데 첫 회 시청률 0.9%로 시작해 단 4회 만에 5%대를 돌파했습니다. 네로라 하는 영화와 지상파 드라마, OTT를 모두 제치고 인기 콘텐츠 1위에 오를 정도입니다. 요즘 막 현실도 너무 힘든 일들도 많고 또 다른 드라마들은 약간 자극적이거나 해서 좀 보면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는데 이 드라마는 보면서 마음이 힐링되고 치유받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 드라마가 시청자에게 스며든 이유는 장애를 불편하지 않게 다룬다는 겁니다. 불쌍하고 보호하는 대상으로 삼기보단 그저 인물이 가진 하나의 특성으로 그려지는데 우영우를 배척하는 악역도 이 드라마엔 없습니다. 대신 우영우의 시선에서 편견을 바라보며 우리가 실제 우영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자폐아들도 우리 일반인들과 같이 동일하게 같이 어울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갖다가 보여주는 것 같아갖고 그 컨셉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이 무공의 힐링 드라마가 단순히 인기를 넘어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시청률 급상승과 함께 드라마 제작사의 주가가 덩달아 뛰어올랐고 핫플레이스 서울 성수동에는 벽화가 등장해 인증샷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게다가 신생 채널의 존재감까지 확실하게 알리며 채널의 경계를 넘어 콘텐츠로 승부하는 시대도 새롭게 열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네, 날씨는 그날 하루의 의상과 일정 등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칠 만큼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정보인데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 TV나 스마트폰 등으로 오늘 날씨를 확인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과학의 달인에서는 날씨가 어떤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는지 유희동 기상청장 스튜디오로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